네, 다음 예제는 6번인데요. 우리가 보울링장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어떤 볼을 디젤 속도로 물 플로어에 놓으면 처음에는 미끄러지면서 그 다음에 미끄러지다가 처음에 중간에는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순서하게 구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균일한 구가 거친 평면 위로 손속도, 손속도라고 보죠. 손속도 b0로 각속도 없이 발사되었다. 구와 바닥 사이 동마찰 계수를 UK라고 할 때 먼저 A번 구가 미끄럼 없이 굽기 시작하는 시간 T1 그리고 시간 T1이 지난 후 구의 각속도와 중심의 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뉴턴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그려보면요. 구에 자중이 있을 거고 그걸 W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력이 있겠죠. 그거를 N,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겠습니다. F. 자, 이 구는 경진도 하고 회전도 하니까 일반 평면 운동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수평 수직 방향으로 뉴턴 법칙 쓸 수 있고, 경진하에서 그 다음에 회전을 내려가는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y 방향에 대해서 뉴턴 법칙을 적용하면 위로 가는 방향 플러스로 갔을 때 n-w라는 외력을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y방향의 운동은 없으니까요.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이변은.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x방향으로 오른쪽 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수평 방향에 작용한 외력은 마이너스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equals 질량 곱하기 얘의 수평 방향 중에서 도심점이 되죠. 질량 중심의 수평 방향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GX 여기서는 A바라고 표시했습니다. A바 하침자 G 대신에 바를 쓴 것처럼. 자, 그다음에 얘가 회전을 하니까 그 모멘트에 관련된 식을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시계 방향을 여기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큰 요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 안전한 점이 지금 진영 중심점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 식을 적용하면 작용하는 모멘트는 얘는 없고 얘도 없고 얘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FR이 되겠죠? 그렇죠? FR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R equals 그 다음에 우변에 IG 알파인데 IG 대신에 I 바를 쓴 거고요. 알파가 각각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 형상이 9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IG 즉 I 바는 이와 같이 5분의 2 MR 스퀘어라는 걸 우리가 각각에서 유도한 적도 있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기 나온 것 중 하나니까요. 자, 여기서 IG 이와 같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식은 지금 3개를 얻었는데요. 미지수는 지금 뭔가 하면 n이 여기서 미지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f가 미지수고, 그 다음에 a 바가 미지수죠. a 바가 h와 같은 거죠. 미지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파가 미지수죠. 가해주는 이와 같은 값이니까요. 따라서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 더 많습니다. 10보다. 따라서 10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0초부터 t1초까지는 t1초까지는 얘가 미끄러지거나 또는 미끄러지면서 부르기 때문에 F하고 N의 관계가 간단하게 이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마찰력하고 수축 반력하고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게 됩니다. F equals k N. 그래서 식 4개를 얻게 되고 추가된 미수는 다 없고, 그러니까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4개가 같습니다. 따라서 연립번 지수를 풀면 우리가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수평 방향의 진영 중심의 가속도가 이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가속도가 시계 방향 각가속도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구르기 시작하는 시간 t1입니다. 따라서 시간 t가 흘렀을 때 이 질량 중심의 즉 지점의 속도, 수평 방향 속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 t만큼 흘렀을 때 얘의 각속도하고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병진 방향의 병진 속도는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죠. 현재 얘가 이 힘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속도가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일정한 값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 있죠. 나중 속도는 최고 속도 플러스 B equals B절 플러스 AT, 그죠? 도심의 속도에서 써서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초기의 속도가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B제로 말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앞에서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결국 시간 t가 흘렀을 때 도심의 수평 방향 속도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시간 중심에. 그 다음에 각속도는요, 이것도 역시 일정한 각속도잖아요. 이 값이 상수니까요. 따라서 마찬가지 형태의 식이 생성될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이퀄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인데요. 초기에 오메가 각속도는 0이었다고 했고요. 알파는 A 구한 값 대입하면 되고, 시간 t일 때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을 얻게 되는데,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얘하고 관계가 있지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B equals R 오메가.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순간에 여기가 순간 중심이 되면서, 구르기 시작한 순간에 구르기 시작한 순간에는 여기가 순간 중심이 되면서 이점이 도심의 진영 중심의 선속도하고 각속도는 B equals R 오메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자, 그 관계가 성립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간 이 값을 작용해 놓고 여기서 이 값을 의변에 넣으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결국 여기서 t를 외우면 결국 즉 t1을 외우면 t1이었을 때 얘가 t1이었을 때 그 값을 외우면 t1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각속도하고 선속도는 t1은 아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죠? t1을 대입하면 그 순간에 선속도, 질량 중심의 선속도 B1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t1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 순간에 각속도 오메가1을
t가 t1일 때 오메가 1하고 b1을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엔 구속 평면 운동이라는 얘기인데, 그 기계에는 수많은 그 강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구속된 상태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죠? 공기 중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받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강체가 기계의 부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딘가 고정돼서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얘가 그냥 자유롭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꼭 도심에서 회전하는 법은 없으니까 도심 기준으로 비도심 회전 운동을 생각해 보자고요. 즉 질량 중심, G가 회전 중심이 아니라 여기가 회전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력이 이렇게 F1부터 F2까지 작용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5점에 지금 5점이 구속된 점이니까 얘가 지금 뭐 회전할 때 마찰은 없다. 마찰 모멘트는 없다. 왜냐면 미나이 잘 돼가지고 베어링 미나이 잘 돼서 마찰 모멘트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그리고 존재하는 발력은 힘, X방향, Y방향 어떤 발력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합이 이렇게 이런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일 수도 있는데 분해한다 그러면 RX와 Y로 분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거리를 우리가 R바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중심 회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회전 운동에 있어서 가속도를 하고 싶으면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많이 적용했던 식은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질량 중심 G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 제시하고 하는 거는 질량 중심이 아닌 회전 중심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선이 된다는 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IO, 이때 IO는 어떤 값일까요? 여기서 IO는 5점에 대한 기준점이 오면 여기도 기준점이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IO는 5점에 대한 이노션인데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IG 플러스 MR 바의 스퀘어, R바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심까지의 거리,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R바. 자, 이런 식의 선택, 이건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회전 중심점 5가 강체 외에 존재해도 지금 이 그림에서는 회전 중심점이 강체상에 존재하지만 이 바깥에 존재해도 되고 또는 속도의 순간 중심이어도 이 식은 성립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운동학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강체 회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올점이 바깥에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까? 일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일반 운동에서도 이 식이 성립됩니다. 이 5가 만일 회전 중심점이거나 아니면 순간 중심점일 때도 성립됩니다. 있는데요. 증명을 해보죠. 원래
이 식이 생겼겠죠. 이 식은 네, 일단 5점이 임의의 고정점이니까 어차피 5점이 어떤 공간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고정점이잖아요. 이 점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식이 성립됩니다. 이 식은 원래 우리가 어디서 본 거냐면 질점 계에서 이 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가깝게는 질점 계고 멀리는 질점에 대해서 그 이 식을 딱 배웠었습니다. 5점의 고정점이면 이 식이 된다.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이 5변에서 5점에 대한 가공 동량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임의의 지점, DM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고요. 여기 어딘데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DM이 갖고 있는 가공 동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도 다 적용해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적분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분의 어떤 DM이 있다고 친다면 걔의 세운 동량은 B 곱하기 DM이죠. 그죠? 그 DM의 속도를 우리가 B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준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그 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R 벡터라고 하면 R 벡터를 크로스 해주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 질점이 갖는 가공 동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공 동량들을 다 더해준다. 즉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R 바 플러스 여기 R 프라임 되겠습니다. R 프라임은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으로부터 그 점까지 우리가 선택한 직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 벡터예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R 프라임 될 거고요. B는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의 이 점의 속도를 질량 중심의 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질량 중심 속도 BG 플러스 상대 속도 둘 사이의 상대 속도를 비프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개 합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이걸 쭉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계산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지금 부족하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얘를 이제 연산을 하면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4개의 항이 나오게 되겠지요. 자, 첫 번째 항은요, 알바 크로스 BG죠. 자, 근데 알바나 BG나 DM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입니다. 유일하게 유일한 하나의 값이잖아요. 알바라는 게 아까 지점 중심점까지 5점부터 지점 중심점까지의 위치 벡터고 BG가 질량 중심점의 속도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서 알바가 역시 유일한 값이니까 DM과 관계없어요. 따라서 조금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역시 여기서 BG가 DM과 관계없는 값이니까 조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다 DM에 의존하는 값들이니까 조금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요. 네,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인테그랄 DM은 결국 전체 질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M을 바꿨으면 알바 크로스 BG인데 BG는 다시 쓰면 질량 중심의 속도니까 그 강체의 각속도 오메가로 한다면 오메가 크로스 알바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중심을 회전하고 있으니까 어느 동의 속도가 상속도가 되겠습니다. 오메가 크로스 알파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요거 뭡니까? 상대 속도죠. 질량 중심에 대한 각 질점의 상대 속도의 합이죠. 물론 가중치가 질량이 곱해지지만 상대 속도의 합입니다. 그럼 뭡니까? 0입니다. 상대 속도. 다시 말하면 속도 편차죠. 그죠? 속도 편차의 합입니다. 질량이 곱해지는 가중치로 사용하는 속도 편차의 합도 0입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항에서도 이 부분이 뭡니까? 인테그랄 알파 d이며 결국 상대 질량 중심에서 본 상대 위치의 합입니다. 가중치가 dm이죠. 질량이 각 지점의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편차의 합입니다. 상대 위치 편차의 합. 그것도 0이죠. 이게 0이듯이 아까 이것도 0인 거죠. 위치 편차의 합, 속도 편차의 합 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비프안이 결국은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속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이 점의 상대 속도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오는 동의 상속도죠. 오메가 크로스 RI 프라임 되겠습니다. 그죠? RI 프라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면, 얘네들은 오메가하고 R이 직교하고, 또 그 속도가 되는데, 속도하고, 알바, 직교하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하고 알바는 직교합니다. 질량 중심의 속도는 여기 중심 회전할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되니까 알바하고 직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 크기는 이 계산 베타 곱의 크기는 결국 오메가 곱하기 알바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따져보면 결국 오메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알바의 제곱 오메가가 되고 방향은 오메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베타로,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0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메가 하고 R 프라임 베타는 또 직교하니까 크기가 오메가 R이고, 또 그 베타하고 또 R 프라임도 또 직교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계산하면 크기는 R 프라임 스퀘어 오메가 R 프라임 스퀘어의 오메가가 되고 방향은 오메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메가는 바깥에 나올 수 있지요. 뒤에는 관계 없으니까요. 나오면 결국 이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R 프라임 스퀘어 dm 곱하기 오메가 되죠. 근데 인테그럴 R 스퀘어, R 프라임 스퀘어 dm이 뭡니까?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크기는, 지금 직교하기 때문에 전부 요도 직교하고 오메가하고 R 프라임, 또 그 결과가 R 프라임을 또 직교하기 때문에 결국은 크기는 R 프라임의 스퀘어 오메가가 되고 방향은 오메가 방향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메가 베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베타는 dm 바깥에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강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dm과 관계없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각속도 값이니까요. 오메가 바깥에 나오면 남는 건 결국 인테그럴 R 프라임 스퀘어 dm 되는 건데 결국 얘는 그럼 뭐가 됩니까? 결국 지점에 대한 이너셜가 되는 거죠. 그죠?
R'이라는 게 여기서부터의 여기 기준으로 한 상대 거리니까요. 상대 위치니까요. 그죠? 그래서 IG가 마지막 한 건 IG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그리고 오메가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끄집어내면 IG 플러스 MR 바의 스퀘어가 됐죠. MR 바의 스퀘어가 되고 괄호 닫고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괄호 아래 있는 양을 우리가 그냥 IO라고 표시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회전 중심점 O에 대한 이너셔는 무게중심에 대한 이너셔 플러스 전체 질량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지금 R바죠. 여기서 얘기했지만 거리가 R바니까 R바 스퀘어. 이거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부릅니다. 평행축 정리. 이와 같은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중심이 아닌 질량 중심이 아닌 다른 점에서의 이너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함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IU가 결국 HU가 결국 IU 오메가가 되니까 이걸 우변에 반영하면 결국 이 식이 되는 거죠. 한번 미분해주면 IU 오메가가 알파 바뀌니까요. 이 식이 형성된다. 이런 중심점을 대하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5점은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어떤 점이었죠? 회전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회전 중심점이 아니고 일반적인 점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강체상의 어떤 임의의 점인 경우에도 그 점을 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금 말하는 평행축 정리의 형태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5점에 대한 이너셔는 지점에 대한 이너셔, 중심 지점에 대한 이너셔 플러스 MR바의 스퀘어다. 그래서 M은 전체 질량이고 R바는 5점과 지점 사이에 이 축에 대한 이너셔, 그리고 점에 대한 이너셔, 옆에서 보면 축이죠. 위에서 보면 점이고요. 이 점에 대한 이너셔는 이 점에 대한 이너셔에다가 플러스 MR바인데 R바가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5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요.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죠. IO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뭡니까? 여기 볼까요? 인테그랄 R 스퀘어 DM이죠. 항상이죠. 근데 R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까지가 R인데요. 벡터 표현하면 R바 닷 R바 B다. 그죠? 같은 벡터를 닷 프로젝션을 크게 적어드리니까. 자, 근데 R바라고 하는 건 뭡니까? R라고 하는 벡터는 뭡니까? R라는 벡터는 R바 벡터 플러스 R프라는 벡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얘를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이 지금 4개가 되고,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바라는 것은 여기서까지 거리인데, 얘는 DM 관계가 없는 거니까, 조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서 첫 번째 양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양하고 세 번째 양은 순서는 다르죠. 그러면 벡터의 순서는 다르니까 다른 거고, 근데 둘 다 닷 프로덕트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없애고 이걸 두 개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DM 관계 없는 값이니까 전부까지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은요, 알파이라는 건 뒤에 항상 있는 값이니까 적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 중에서 첫 번째 항에는 인테그럴 DM은 결국 M이 되는 거죠. 전체 질량이니까요. 두 번째 항에서 이 부분이니까 결국 위치 편차,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위치 편차의 합입니다. 그죠? 그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앞에서 가끔 나왔지만 이거 바로 지점에 대한 이너셔죠. IG. 그래서 결국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정리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어떤 방체든 간에 이너셔가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딥니까? 이 값이 항상 양수니까 이너셔가 최소가 되는 점은 G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점에 대한 이너셔는 그보다 G점에 대한 이너셔가 항상 크다.